그 미팅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데서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열심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경숙 사장님이 오늘 지금 나오실 때 귀 기울이셔서 TRM에 관해서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계속 외치거든요. 아마 어떻게 TRM에 관해서 더 자세히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기 사장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힘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저는 그 깍두기를 담다가 갑자기 오신 스폰서님께 제가 주 고객이 아니라 저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로로 이 뉴스킨에 대해서 이런 그 정보를 얻거나 알게 되셨더라도 그거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끝은. 네, 저는 이 전직이 피아노 선생님, 예, 피아노로만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레슨하는 게. 근데 그 덕분이 뭐였냐? 우리 김혜경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줬던 그 짜릿한 그 순간, 되게 신기한 그런 데몬 체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했고, 항상 가끔 까먹긴 하지만 늘 감사하다는 이 뉴스킨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TRME,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메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에이즐랑 메타는 우리들에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그 정보를 많이 공부하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TRME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을 이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슐린 저항성을 하기 앞서 인슐린이 뭔지 인슐린이라는 친구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이 역할에 얘는 이 혈당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혈당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특히나 혈당이 높아지는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각각 이 신체 조직에 다 이렇게 신체 조직에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이 세포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당뇨죠. 그게 이제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역할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역할이 혈당을 조절하는 건데요.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위험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내용은 그왜 아플까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혈당뿐만 아니라 이 인슐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절하고 또 세포의 크기를 바꾸고 또 다른 호르몬의 생성까지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인슐린이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보다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들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합성대사라는데요. 이런 합성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자, 얼마나
많이 관여하느냐? 두뇌, 귀, 심장, 근육, 지방, 간, 고환 난소, 그 다음에 뼈, 신경, 요렇게 아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기관에 얘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뼈에도 관여하나? 이거에 조금 되게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슐린이 되게 다재다능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의 인슐린 내성, 이 내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딱 들어가면 말을 빨리빨리 이렇게 딱 잘 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잘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내성이라 그러죠. 인슐린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전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이 말을 안 듣게 된다라는 거하고 이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벽이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막이 막 지방으로 껴있고 막 이래서 점점 이 인슐린을 또 투여하게 되고 내게 안 되니까 이제 더 강하게 투여하게 되는 막 이런 게 이제 지금 당뇨의 처방 실태죠. 예,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분 여러분 다죠? 귀여우신 이용식님 이분이 고혈압으로 한쪽 눈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고혈압 때문에 망막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실명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뇌하고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귀도 그렇고 이 뇌하고 가까이 있는 기관에 그리고 눈은 그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된 기관이죠. 눈하고 신장하고. 그래서 이 눈 건강과 치매의 연관성, 뇌도 이 굵은 혈관과 가느다란 혈관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신경, 이런 조직이 되게 거의 컴퓨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치매도, 그러니까 실명, 다 가깝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매까지도.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왜 눈인데 왜 치매가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치매까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따님이 이제 유튜버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아빠하고 같이 나오던데요. 계속 살을 빼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 막 사랑 섞인 그걸 하는데 그 따님도 예전에 40kg를 감량했던 그런 그걸 했더라고요. 40kg이나 감량을 했더라고요. 딸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센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살이 통통하게 쪘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감량을 했고 건강을 위해서 감량을 했고 이용식 아버지에게 계속 운동을 강요하고 식단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아버지인 이용식님은 계속 귀엽게 거절하고 아주 계속 그런 모습이 TV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90년대부터 고혈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선 지금 거의 20년이 30년. 예, 2023년이니까 거의 30년. 그런데 지금 벌써 3번의 심근경색, 막 근족, 막
발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명, 그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 고지혈증까지 이제 온 건데, 이분의 그 제가 영상을 보는데 이 뇌경색이요. 우리는 이게 탁 표가 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뇌의 MRI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한번 저기 뇌경색이 있으셨었네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본인은 못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이가 일단 그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뇌경색이 지나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현상은 다리가 약간 힘이 없다거나 말이 좀 이게 약간 버벅거린다든가 이런 현상이래요. 살짝 지나가는 뇌경색이.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분들 60대 중후반 그 연세이신데 뇌경색이 약간 증세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한 3번 정도가 이런 느낌이 미약해서 모르는 뇌경색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 관련성 있는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자가 진단하는 이 리스트인데요.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저도 지금 이 TR미 전에 인슐린 저항성 몰랐거든요. 그냥 이 당뇨, 인슐린 요거 정도만 알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 체크리스트에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여러분 지금 내 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가? 잠을 조금 자면 여러분 내가 평소에 혈압이 높지 않아도 잠을 적게 자면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하러 한번 가는데 이 예약이 아침 8시까지 이제 만나서 가는 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을 늦게까지 안 자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잠을 꼴딱 새고 밤을 꼴딱 새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 거예요. 완전히 미쳤죠. 그랬는데 혈압이 140, 1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을 꼭 어느 정도 시간을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저희 엄마가 가족력 심장병. 그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예전에는 잘 부었는데 이제 파메렉스 먹고 붓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저 있었어요 쥐젖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에이즐라 유스를 먹고 쥐젖이 사라졌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벌써 3가지가 걸려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저희 아버지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제2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해당되는 게 벌써 이렇게 쭉 있는 게 그 다음 글이 한 개만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의 이 예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라고 진단만 안 내려진 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이게 치매 종류, 그 다음에 우리 두려워하는 뇌질환이죠. 파킨슨, 그 다음에 편두통,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 모유가
출산했는데 잘 안 나오는 분들, 모유 공급 부족,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기 뭐 그러니까 뭔가 이 자궁 쪽에 무슨 그 근종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 뭔가 이 튜머,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는요, 다 연관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셀룰라이트, 이 20대 아가씨들도 이 다리 넓적다리 뒤쪽에 셀룰라이트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 인슐린 저항성의 표시래요. 그다음에 난임, 그다음에 임신이 힘든 것,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 세 가지 암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결되는 암이고요. 그다음에 쥐젖, 건선, 이 막 가려운 거 있죠. 그다음에 이 근감소, 근육 손실, 이 역시. 그다음에 골관절염, 아까 그 뼈에 대한 게 이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통풍, 역류성 식도염, 담석, 신장결석, 신부전, 이 신장, 예,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인 분들이 그 양자기를 제들이면 많이 나오죠. 지방간 쪽에 안 좋은 게. 이게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더라고요. 먹고서 잘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후에 아 피곤하다 하면서 자꾸 내가 그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하나의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그 생활 환경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우리가 대기 오염이 뭐 없는 데가 이제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담배 연기, 여기에서 직접 흡연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이 이제 제2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 제3 흡연에 해당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1 그러면 직접 흡연, 제2는 스치는 간접 흡연, 제3은 뭐냐?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거나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우리 옷이나 이 머리카락에 그 담배에 그게 이게 붙어 있는데요. 그 나쁜 화학물질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리로 이사 왔는데 이 2년 동안 살던 이 원래 살던 세입자님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고 거실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커튼을 이제 두고 갔는데 거기서 담배 냄새가 거의 뭐 한 15일 정도는 제 코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배어 있는 그 상황을 아기나 이런 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 환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냄새를 쪄드는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담배는 아닌데 담배 연기가 스며 있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내가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래요. 그것도 해당이 된대요. 담배 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거를 조금 인지시켜서 멀리서 담배를 진짜 피도록 예, 제2, 제3의 그런 그 흡연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예,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 MSG를 말하는 건데요. 이 우리가 그 저도 그렇고 많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죠. 24시간 돌아가는 배달 서비스예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정말 금방 배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MSG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이 치매를 유발해요. MSG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게 이제 치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뇌가 이게 뉴런이라고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쁜 물질이 이 침투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거기를 이렇게 딱 막아버린대요.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딱 들어오면은 뇌가 이렇게 딱 차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이 해로워서 차단을 했는데 내가 신경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이 뇌인데 그 교류가 막아지는 것까지 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글루탐산 나트륨을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 다른 신경까지도 막게 이렇게 방어가 되는, 그래서 치매가 된다. 예, 그런 설명을 제가 읽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맛있으면 그냥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연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이 들어온 거에 대한 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양소를 우리가 또 먹어줘야 되는 걸, 예,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석유화합물, 이거는 석유화합물질은 화장품도 여기 해당이 되고, 뭐 샴푸, 뭐 모든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면으로 입지 않은 이런 옷들, 이런 것들도 다 이 석유화합물, 뭐 그릇이고 뭐고 우리 주변에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다 석유화합물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노출이 이게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는요. 우리가 나는 고기 안 먹어요. 채식만 해요. 이름은 굉장히 안전한 식단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채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는 채소에도, 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 실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감미료, 예, 뭐 많은 음료나 이렇게 가공 그런 식품료에 다 들어가 있죠. 감미료. 근데 이 뉴스킨 파마넥스는 그런 감미료, 달달한 걸 안 넣었다라는, 예, 그런 표기가 항상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질 다당류, 이게 또 해당이 되고, 이게 너무 적은 소금 섭취도 굉장히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했는데 너무 적은 소금 섭취. 그래서 TR90을 하실 때 너무 물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대요. 적정량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TR미를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 많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만영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섭취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트륨 혈증 그 충격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선수가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망하신 그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게임하는 그 기계를, 그 게임기를 저기 상품으로 내건 물 마시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아이한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엄마가 도전해서 1등은 했는데요. 어,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렇게 무서운, 예, 물을 너무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적은 소금 섭취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아.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 시대의 기아는 아프리카 쪽에는 있는 거고 이 일반적인 그게 아닌데, 우리 환경 속에 많은 여성분들, 뭐 남성분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그래서 막 그 영양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너무 안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어떤 다이어트 제품은 제가 땡땡 무슨 커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제품만 먹게 한대요. 식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커피 마시면서 뭘 또 먹고 뭐 이런 거 주어지는 거. 그리고 또 예전에 미국에서 알던 그런 치과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한약 다이어트를 했다는데요.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한의사가 지어준 그것만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한 2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면 내 몸은 기아 상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
그래서 기아 상태 하는 그 다이어트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다이어트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우리가 많이 저기 바쁘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대충 때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게 또 역할이 되는 거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는 거고 예,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속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뉴스킨 이 본사에서 이걸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만영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TRM는 우리가 근육을 높이고 근육을 많이 만들어지게 운동을 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려라. 그게 다이어트 포커스였다면 이 TRM는 조금 전에 이 쭉 나열이 된 뇌, 뭐 심장, 신장 뭐 이런 식으로 대사작용에 그 기초대사량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아무 움직임 없이 누워 계신 분도 하루에 얼마 정도 이 열량을 소비하는 그게 기초대사량이래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편안하게 있는데도 이 쓰여지는 그런 에너지, 열량. 그게 기초대사량인데 이 기초대사량이 쓰이는 그 100을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그런 근육 관련 이런 움직임 이런 걸로 인한 게 20%고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운동하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려고 해도 80%는 그거를 터치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대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 해결점을 찾아놓은 게 미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만영 강사님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 신청해서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설명이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드시면서도 잠을 너무 조금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영양소 내 몸에 전체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물 섭취가 좀 적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뭐 또 과하게 받는다던가 여기서 스트레스 조절하는 그 캡슐이 있어도 그 외에 또 다른 좀 센 스트레스가 오는 것도 또 작용을 좀 멈추게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케어하고 기왕에 이 제품의 효능을 시너지 나게 하고 싶다면 운동과 올바른 식단, 되도록이면 좀 클린한 식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TRM의 여기에 이제 우리 회사 설명이 이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마넥스는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1위 체중 조절 브랜드라고 하면서 한국 파마넥스에 대한 이런 소개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2022년 2021년 판매를 기준으로 이제 이게 1위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고요. 그 싱가포르하고 대만도 파마넥스 1위를 선정을 이게 유로모니터가 선정을 했다는 그래서 세 개의 나라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세 개 나라가 웰빙 브랜드 1위라는 거 파마넥스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강은 이게 이제 TRM가 좀 비싸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온 그런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상을 주시면 건강은 투자니까 더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을 얘가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투자이고 지출이 아니다. 이거는 환자혁명 저자 그 조항혁 씨가 한 말을 너무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주변에 다이어트 의지가 약한 사람, 운동 싫어하는 사람, 체지방 많은 사람, 불면증, 뭐 스트레스 많은 사람, 근육 부족, 뭐 이런 등등등. 특히 그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은요, 이 췌장하고 아주 췌장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 많죠. 네.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사람까지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뉴스키는 일이 브랜드가 내 사업의 아이템이고 또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모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거주. 내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을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건물주. 네,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백종원님을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징 시스템 사업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회라고 제안을 하지만 나는 못하겠는데 너니까 하지 이렇게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예스하고 배우면서 해보라는 그런 이분은 우주 정거장 막 이런 거에 관여된 이 사람이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리차드 브런슨. 네.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이렇게 훨씬 우리보다 이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발음이 또박또박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무슨 선생님 같아요. 그죠? 그 티알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가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많이 마시고요. 그다음에는 기경숙 사장님을 제가 17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동안이고 얼굴이 동그랗고 조그매졌어요. 그 감사합니다. 과거 3 단계 이 비포 애프터 다 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그 얼굴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또